자, 그래서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도 주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뭐 공신력이 없어서 낙찰은 받았는데 뺏겼다. 또 가등기가 지워질 줄 알고 저기 선순위 있는 가등기를 물건을 받았더니 나중에 가등기 재판을 해가지고 선순위 가등기 받게 되면 가등기 지워달라는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가등기 말소 소송이죠 보통. 하게 되면 그 재판에서 이기면 좋지만 져버렸다. 그러면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돈 이제 물건도 뺏기고 다시 말하면 돈이라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지금 이제 플랜 B로 가정을 한 겁니다. 자, 우선 그 선순위 가등기를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선순위 가등기된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이전 등기를 받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상실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라 578조, 576조에 따라서 채무자나 채권자를 상대로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하자담보 책임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민법 576조에 보면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로 인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는 매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돌려받겠죠. 해제되면은. 자, 이 보시면은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가져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저당권 때문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물건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가 되죠. 그게 그 경매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매매거든요. 매매인데 이 선순위 가등기가 있어서 있는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낙찰받은 이후에 가등기권자가 그 선순위 가등기가 유효함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을 뺏기는 것이 조로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조로모습. 그래서 민법 578조에는 그 경매의 경우는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경매. 그 다음에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해서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자담보 책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채무자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샀는데 산 물건이 돌아갔으니까 일단은 받은 사람, 그 물건 소유자한테, 채무자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배당받은 사람한테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그런데 실무상으로야 뭐 채무자가 돈이 없죠, 보통. 경매로 물건 날린 사람이 뭐 돈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 고려가 이제 배당받은 사람이 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배당받은 사람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돈이 있느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시면 뭐 그런 논리입니다. 결국은 이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뺏긴 것을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서 돌려받기는 힘들다. 하자담보 책임으로 해서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예요. 왜 그러냐면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 경매 신청에 의해서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락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록 경매기 실정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에 의해서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경락 허가 결정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경락 대금 중에서 채권의 변제조로 교부받은 배당금을 그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경매 자체가 원인 무효는 아니에요. 그냥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아서 뺏긴 거니까 하자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되려면 원인 없이, 법률상 원인 없이 뭐 이런 요건이 있거든요. 법률 요건이. 근데 법률상 원인 없이 라고는 거기에는 해당되진 않는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시면 91년도 판례 경락인이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집행의 채무명의가 된 약소공 공정증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경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락인은 경매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 일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서 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하자담보 책임으로는 갈 수는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앞부분에 약소공 공정증서가 위조가 된 거예요. 판결이 위조가 되듯이 공정증서가 위조가 됐으니까 이건 경매 절차가 아예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죠? 채무명의 자체가 위조가 됐기 때문에 그거는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돈 받은 사람, 내 돈 나눠 가진 사람은 그거는 부당이득이다.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이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경매라는 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절차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돌려받는 부분도 그런 이론적인 틀이 있고 어쨌든 지금 결론은 이 배당 채권자 돈 받아간 배당 채권자의 자력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게 조금 애매하다.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하는 것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사실 정확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매할 때는 실패할 경우 내가 이게 가등기 말소할 수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경매가 아예 무효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는 생각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위험들 있잖아요.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유치권 뭐 이런 거 이런 그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앞에 두고 만약에 그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잘 해결이 되면 다행이지만 해결이 안 될 때는 뭔가 다른 방향 여기서는 이제 돈 돌려받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요게 안 되더라도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는다면 좀 더 과감하게 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사람들이 돈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어떤 결론입니다.